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 중인 스타트 김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가지 주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세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 전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우리 보면 KB 시세가 있거나 없거나 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들과 그리고 예비 신규 임차인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KB 시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KB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 이 기준 하에 전세 자금 대출이 80%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님들이나 그리고 예비 임차인분들이 그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시중 1금융 신한 우리 하나 여러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KB 시세가 없을 경우에 우리 이제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과 신규 예비 임차인분들이 좀 이게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KB 시세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 시세 한정과 이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을 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쪽에서 어떤 비율로 어떤 것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개업 소장님들이 알고 계시면은 계약을 진행하시기 아주 좋으신,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클로징 멘트를 빨리 날려서 이거 가능합니다. 이 정도 한도가 나오니까 이 조건에 가능합니다.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규 예비 임차인들께서는 경험이 없으시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도움 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정말 좋을 겁니다. 자, 그럼 KB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세를 산정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곳은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요새 허그 안심대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현실적으로 KB 시세가 안 나오는 곳에 대해서 한도를 좀 적정하게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두 군데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두 군데에서 한도를 산정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면 협약된 지정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해서 잔금날 지급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시세가 안 나온다는 거는 KB 시세가 없다는 거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감정을 별도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주택 가격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은 이 공시가격을 기준했을 때 이 주택금융공사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공시가격 기준에서 몇 프로를 산정을 해서 대입을 해서 이 시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시세를 산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가격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 오피스텔 공시가격의 150%,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은 1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국세청 오피스텔 공시가격의 140%, 담보 인정 비율은 90%. 이 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공시가격을 알고 있으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50%를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 해당 주택의 가액이 나옵니다. 시세가. 그 시세 기준에 했을 때 전세 보증금 비율이 100%, 예로 들어 가지고 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150 중에 2억이 나왔다. 그럼 전세 보증금 2억까지는 취급을 해주겠다. 그럼 그 2억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의 80%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허그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허그의 경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40%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세가 2억일 경우에 예로 그 시세 담보 인정 비율을 90%까지 인정해주겠다. 즉 90%면 2억에 90%면 1억 8천이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1억 8천을 넘어가면은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1억 8천 이하여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1억 8천에 대해서 80% 한도가 나오는 거고, 이 기준 하에서는 뭐 보면은 주택금융공사가 더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지금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하는 한도가 안 나오거나 대출 취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 좋은 게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한도를 원하는 한도까지 나가지만은 소득 자체를 안 봐요. 무직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소득이 뭐 내가 전세를 3억을 보증금을 3억을 걸었는데 그 3억 기준에 80% 2억 4천이죠. 그럼 2억 4천의 기준에 가지고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금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왜? 그 기준이 허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기준 하에 간다 하면은, 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적으로는 시세가 없다는 부분을 그냥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시세를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KB 시세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면 디아치 아파트겠습니다. 여기 울산 기준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KB 시세가 나와요. 그럼 KB 시세가 나온다 해가지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우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울산 예로 들어가지고 뭐 남구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어 갈게요. 남구 신정동에 있는 디아체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디아체 대충 그냥 이렇게 봅니다. 뭐 그냥 한 203호다. 그럼 이렇게 23년도 기준에가 2억 7,900이 나옵니다. 그럼 2억 7,900 기준 했을 때 요일을 한번 보면은, 자, 150% 기준 한다면은 공시가격은 지금 자 2억 7,900이 나옵니다. 그리고 면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맞나 아닌가? 면적, 전용 면적, 자 123제곱미터입니다. 4억 6천만원. 해당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보면 면적이 전용 면적 123에 공동주택 가격은 2억 7,9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세를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자 맞죠? 자, 전용 면적 123에 4억 6천. 그럼 건사값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주택금융공사 기준을 했을 때 아까 전에 2억 7,900에 150% 요율을 제가 한다 하면은 4억 1,800이 나옵니다. 자, 계산상으로 볼게요.
2억 7,900 곱하기 150%는 4억 1,800. 약간 시세 차이가 한 10% 정도 차이 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어차피 KB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KB시세가 없을 경우에 이거를 현재 시세로 인용을 한다는 거죠. 이 시세까지 아까 전에 본 담보인정 비율 전세 보증금이 4억 1,850만원까지 됐을 때 전세 보증금과 시세 100%까지 인용을 해주겠다. 이 기준에 8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40%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곱하기 140% 2억 7,900 곱하기 140%는 3억 9,600. 자, 그럼 3억 9,600에 대해서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는 담보인정비율 90%. 자,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3억 9,600 기준해 가지고 90%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은 3억 5,100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겠다는 거죠. 이 기준 하에서 3억 5,100만 원에 80%까지 전세자금 제출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동산 소장님들 알고 계시면 계산하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예비 임차인분들도 지나가는 지식선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 공시가격이 안 나옵니다. 이쪽에는 없습니다. 왜? 주택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되냐? 이 공시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우선 접속을 해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국세청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홈택스가. 그럼 들어가 봅니다. 쭉 들어가셨죠? 그럼 조회 발급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조회 발급을 마우스로 올려 놓으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기타 조회에 기준 시가 조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 보시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나옵니다. 이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건물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라 나오고 소재지 정보 검색 이렇게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남구에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는 쪽을 봤을 때 시세가 없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수아지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오피스텔하고 섞여 있습니다. 요 기준 하에서 지금 보면은 클릭해 보시면 요건 오피스텔로 나와요. 시세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여기 임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정동 조회하기 하면 요래 보시면은 울산이 나옵니다. 울산 클릭하시고 아까 해당 수아지오 아파트 경우에 남구 봉월로 117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집원 주소로 찾는 게 제일 수월하고요. 우선 이 신정 수아지오 아파트 이 수아지오를 일반 집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신정동 1323에 1호가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신정동을 찾아봤으니까 1323에 50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아지오가 나옵니다. 클릭. 그럼 대충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한 20층 그냥 호실 아무거나 그냥 해가지고 보시는 도 전체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면적이 88제곱미터로 해서 1제곱미터당 158만 1,000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계산해 볼게요. 그럼 면적 88.185 곱하기
1제곱미터당 면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 곱하면 150 18,000원. 자, 그러면 이게 이 지금 현재 소화지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억 3,384만 6,830원이라는 100%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주택금융공사 기준하고 도시보증공사 기준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150%다. 자, 그럼 150%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2억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기준에서는 담보인용비율이 100%까지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2억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을 해주겠다. 이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한 80% 1억 6천에 대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많은 소장님들이 약간 이걸 좀 혼동이 오시는데 허그라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허그의 장점은 다만 소득을 안 보겠다. 소득을 안 본다.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것만 본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국세청 기준했을 때 오피스텔은 140%를 잡아요. 자, 아까 전에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억 3,864만원이 866만 4천원이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140%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1억 8,700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는 이 오피스텔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세보증금 인정 비율이 90%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은 전세보증금이 얼마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90%. 그럼 전세보증금은 1억 6,800이 돼야 됩니다. 1억 6,800에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을 해주겠다. 이내에서는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1억 6,900이 돼버리면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6,800일 경우에는 취급이 돼서 이 보증금의 80%, 1억 6,800일 경우에 80% 해주겠다는 거죠. 1억 3,400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한도가 많아요. 이 기준 하에서 장단점을 보면은 한도가 많기 때문에 좋은데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하시다 하면 좀 진행이 어렵겠죠. 자, 소득 배수 기준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진행했을 그 급여나 뭐 사업소득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3배에서 4.5배까지 본인 소득에 꼽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 기준을 했을 때 내 연봉은 4천만원이다 곱하기 연봉 4천 이상이면 그냥 넉넉하게 4.5배를 해줍니다. 이거 뭐 기준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잠깐만요. 4천이다 연봉이 4.5배 곱을 해줘요. 그럼 본인 연봉 기준 해가지고 1억 8천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 4천의 분은 방금 전에 뭐 얘기한 내용 뭐 1억 6,800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1억 3,300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맞죠? 아니면은 지금 아까 전 2억 기준 했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기준 하에 소득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만약 이 가능 공시가격 한도 내에서 KBC에 없는 물건들이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대출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냥 예로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요렇게 제가 블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글을 썼는 건데, 글 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정말 참,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자, 뭐, 오피스텔 기준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상업용 오피스텔 건물 들어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면적 나와서 계산을 해보고, 그럼 예로 들어가지고, 면적당 150만원, 면적은 91.22이면 공시가격은 1억 3,600. 자, 여기서 공시가격을 대입을 했을 때, 요 기준으로 나와요. 주택금융공사 150% 적용, 담보인정 비율은 100%까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비율은 90%, 1억 7,200까지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전세보증금 1억 7천이 기준이면 이거 둘 다 취급 가능하겠죠. 그리고 현재 이 상품들 자체는 금리는 대부분 3.9에서 4.1%대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고요. 왜?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부분은 중개업소 소장님들과 예비 임차인들이 알고 계시면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KB시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한도와, 내가 전세자금대출 진행할 때 한도와 내가 가능한 취급 범위, 즉 해당 시세가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을 보증을 해주는 공적 보증서에 대한 해당 시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감안해서 인정을 하느냐, 뭐 150%, 140%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소장님들은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신규 임차인분들은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내 계약금을 띄지 않는 그런 뭐 이득이 있겠죠. 대부분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전세 계약서상에 임대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계약이 진행 안 될 경우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은 반환하고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특약을 넣지만 혹시나 반환 특약을 안 넣기를 원하는 임대인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리 해당 소장님들이 이 140%와 150% 요율 적용해서 한도를 산정했을 때 KB시세에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 계약 진행하시기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 임차인분들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너무 시세보다는 터무니없는 전세 보증금을 가버리면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짧게 진행하려고 했지만은 갑자기 좀 제가 버벅거리고 하는 게 좀 안 되어서 진행이 좀 서툴러서 죄송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난 뒤에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 대출이 진행될 부분을 확인하시고자 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고 난 뒤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취급 금융사, 뭐 신한은행이 있을 것이고 국민은행이 있을 것이고 뭐 우리은행이 있을 것인데, 해당 취급 주 은행에 가셔가지고 다시 대출 상담사나 창구 쪽에서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